것까지는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언론사의 가장 또 중요한 문제는 표현의 자유. 저희가 할 말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실 부끄럽게도 많은 부분 못했고요. 또 네,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댔습니다. 근데 두 분은 뭐 노회찬님 워낙 그렇게 사셨고 표창원님이 그러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표현의 자유를 확실하게 본인이 몸소 체험하시고 나니까 어떠셨는지. 예, 일단 뭐 조금 전 그 질문에 대해서 한마디만 드리면 네.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기준이 팔뚝의 굵기다, 알통의 굵기다 이 말을 드릴 때 제가 처음 떠오른 게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많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누가 막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 그래 네 팔뚝 굵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별로 식상해 자꾸 그 말 쓰기 식상하잖아요. 그 다음 나온 말이 뭔지 기억하세요? 니 똥 굵다? 예. 제 입으로 차마 그 얘기 못하겠습니다. 예. 니 변 굵다 뭐 이러다가 그 다음에 그래 니 똥 칼라다 이렇게 나오는데 뭐 그렇게 하자면 이제 보수 진보 가르려면 화장실에서 확인을 해야죠.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부분은 글쎄요. 일단 그 보수냐 진보냐의 다름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새노조가 하시는 활동은 그냥 어떤 사회에서든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안 지켜지니까 기본 지키자는 이야기지 그 안에서 이념은 없다고 봅니다. 이게 정상화된 뒤에 우리 사회가 정말 정상화돼서 제대로 된 보수의 정치 세력도 있고 제대로 된 진보의 정치 세력도 있고 언론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저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종편에서 많이 요새 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종편도 있어야 되고 미국의 폭스 네트워크가 있듯이 반대로 이제 진보 언론도 대한 언론, 뭐 뉴스타파니, 고발 뉴스 다 있어야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서로 그러면서 경쟁해서 얼마나 많은 시청자들, 국민들께서 어떤 쪽의 팩트와 그 진실을 더 많이 접하시는지 이렇게 가려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 상황까지 가기 전인 우리 현 상황에서는 사실은 저는 보수 진보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제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 말하고 싶은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된 이후에 그 다음에 따져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날 2012년 12월 16일 날 밤에 뭐 인생의 핵폭탄이 떨어졌죠. 저한테는. 이제까지 살다 보니까 저는 다른 세상이 됐는데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까지 살아오던 것과 거의 다름은 없거든요. 다만 정치적인 곳에는 관심이 없었고 발을 들이지 않다가 하나의 범죄 사건이지만 국정원 사건이 정치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밝히려면 형사의 한 사람으로서 물러서고 싶진 않고 진실을 밝히고 싶은데 그 진실을 막는 거대한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 거대한 힘 좀 제쳐 두고 보고 싶어요. 이 진실을. 그러다 보니까 정권 교체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이 사건 진실 안 밝혀준다. 하다 보니까 정치적인 사람이 되어버렸고 그 얘기를 하자니 경찰대학 교수로 있을 수 없고 그래서 사표 던지고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의 삶도 사실은 저는 거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집에서 아내와 아이들과의 관계 똑같고 다만 한 가지 달라졌다면 여러분 아마 저를 인터뷰하셨던 분들 여기 계신 것 같은데 과거에 그 사건 25시 또 추정 60분 하시면 또 뉴스도 그렇고요. 이제 저를 찾아오실 데가 없다는 거. 인터뷰하고 싶어도 예, 그런 정도 차이만 있습니다. 그 종편만 나가시죠 요즘에 공중파에서는? 종편만 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 사건 이후로는 그러니까 희한한 게 네. 그 남녀 관계도 그렇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연인이 연락을 안 하고 찾지 않으면 거의 뭡니까 왜 그럽니까? 다른 사람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애인이. 그래서 특히 우리 김비서 방송에서 과거에 좀 많이 찾아주셨었는데 그러니까요, 예. 예, 어느 날 갑자기 뚝 전혀 안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말고 애인 생겼나 보다. 근데 안 생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또 다른 만나면 좋은 친구도 똑같은 이제 상태이시고. 근데 뭐 방송 안 나가죠? 그게 아니죠. 영상만 찍어놓습니다. 언제 편집돼서 나갔는데 근데 이제 그 이웃인 시방세에서는 저를 많이 찾아주시더라고요. 저 과거에 시방세라고 듣던 분들이 좀 상당히 달라지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가는 게 아니라 근데 의외로 저를 새롭게 찾아주시는 분들이 종편분들이 왜 이렇게 많이 찾아주시는지 좀 그렇습니다. 네. 그 순간에 참 아까 뭐 아주 편하게 표현의 자유를 어쨌든 실천하시고 뭐 달라진 건 하나도 없다라고 하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 순간의 결단이 가져올 그 후폭풍 때문에 결단을 못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KBS도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딱 결단하고 나면 사실 똑같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뭐 국회의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안 하셔도 잘 먹고 잘 사실 수 있고 그래도 의원직의 어떤 수익 임무를 다 하는 건데 그거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안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못 하시는 분들한테 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그 아까 강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뛰쳐나오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그곳에 있으나 나오나 자신이 있었어요. 먹고 사는 거는. 독특한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방송을 하시거나 특히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 프리랜서로서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 아니면 나오시면 안 됩니다. 계셔야 돼요. 무조건 계셔야 되고. 네, 다 계시면서 즐겁게 유쾌하게 버텨주셔야 되고. 제가 나오고 나서 교수님들 중에 몇 분이 저한테 항의를 해오셨어요. 너 혼자 잘났냐? 네가 그러고 나니까 우리 학생들이 나를 보는 눈초리 달라졌다. 교수님 왜 비겁하게 여기십니까? 이런 식인 거죠. 아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드렸어요. 그런데 교수님들이 다 붙여나오시면 어떡합니까? 지키셔야죠. 저는 좀 특별하니까. 제가 바뀐 건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제가 교수를 할 때는 건강관리를 할 때 가장 많이 하던 게 비싼 등산이었거든요. 근데 그날 이후로 등산을 안 하고 못 합니다. 너무 안 하던. 아니요. 제 아내가 절대로 못 가게 해요. 장진환 선생님처럼 될까봐. 산에 가지 말래요. 산 못 가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의 좀 차이가 있어요. 이런 두려움을 갖고 계신 가족분에게 또 뭔가 이 노하우를 좀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절대. 저도 노하우가 없습니다. 산에 안 가시는 방법. 그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워낙 표현의 자유를 정말 매 순간 실천하시는 노회찬님이시잖아요. 저희 언론인들 보면 좀 많이 답답하셨을 것도 같아요. 지난 5년간도 그렇고 앞으로 5년 네, 언론의 역할 어떻게 좀 요령 것이라면 요령 것이고요. 글쎄요, 제가 뭐 세부적인 내용까지 이렇게 여러분들께 뭐 이렇게 지혜를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걸 말씀드릴 자신은 없고요. 이제 그런 아마 비슷하게 느끼시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도 오늘 우리가 이나마도 누리고 있는 이 언론의 자유는 사실 과거 수십 년 동안 많은 분들이 피와 땀으로 민주화 과정에서 정치된 겁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정치된 이 언론의 자유가 이제 우리 국민들을 위한 어떤 언론의 자유로 발휘되는 측면도 있지만 언론 스스로가 일부 언론은 스스로가 기득권이 되어가지고 또 다른 기득권과 이제 유착해서 그런 낡은 가치를 갖다가 지키는 대로 악용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얼마 전에 레미제라블 영화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시민혁명을 통해 가지고 루이 16세든 그 부르봉 왕조를 갖다가 물리쳤는데 그 후에 다시 이제 그 반동 같은 게 일어나가지고 나폴레옹도 그렇고 나중에 뭐 루이 보나파르트도 그렇고 그런 게 일어나도 또 이렇게 그 길거리에 바리케드를 쌓고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 지금 상황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야말로 제2의 민주화 운동이다. 제2의 6월 항쟁이 여전히 필요한 어떤 이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번에 의원직을 박탈당한 엑스파일 사건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판결문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언론사 기자들에게 그 뜻가끔사 실명을 실은 보도자료를 준 것은 면책특권에 해당되는데 인터넷에 올려서 국민들에게 바로 전달한 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즘에 우리가 모든 국민들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고 인터넷을 스마트폰으로 읽어내는 1인 미디어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을 그 미디어로 인정 안 하는 거죠. 미디어는 이제 그런 기성 언론들만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낡은 사고에 젖어 있는 거죠. 사실 대법원도 보도자료를 만들면은 언론사용 따로 만들고 국민용 따로 만들고 바로 자기들 홈페이지에 올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그리고 그날의 제가 뜻가검사 실명을 공개한 것 자체가 국회 방송으로 사실 실황 중계됐습니다. 생중계된 건데 그 내용을 인터넷에 올려서 국민들이 바로 알게 한 것은 이제 국회 바치를 뗄 만한 중대한 범죄다라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서 보면은 지금 이른바 뉴미디어에 대한 어떤 인식의 부재 이런 것들도 많이 저는 읽어낸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가
이 기성 언론에 있어서도 새로운 기득권과의 유착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제2의 언론 민주화 운동이 벌어져야 되고, 또 우리 국민들이 1인 미디어가 되고 있는 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어떤 언론관, 언론의 자유,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도록 하는 그런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듣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여기서 그냥 어떻게 그냥 있어도 그냥 잘 살거든요. 월급 받고. 솔직히 저도 라디오 뉴스 몇 개 하고, TV 안 나와도 월급 다 나오고, 이렇게 되다 보면 그냥 이걸로 그냥 사나보다 이럴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공중파의 위기는 저희 스스로 만든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수정님도 저희 새노조 언론인 분들께 오히려 저희는 힐링을 부탁해라고 컨셉은 잡았지만 오히려 쓴소리를 해주시는 게 저희한테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쓴소리, 글쎄요. 쓴소리보다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노회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새로운 이 뉴미디어 시대는 그 기성 언론에게는 정말 엄청난 도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속도면에 있어서 오히려 SNS에 올라온 이야기들을 받아서 보도하는 그런 그 역전 현상도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 특히 종이 신문은 지금 곳곳에서 뉴스위크도 이제 종이 잡지 발행 안 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그 가디언인가요? 에서도 마찬가지로 종이신문 이제 발행 안 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종이신문이나 잡지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종언을 고하는 시기가 됐고, 방송은 어떨까? 방송도 예를 들어 팩트라든지 또는 어떤 선정성 내지는 자기검열 없이 마구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그 파급력과 충격성, 이런 부분들은 유튜브가 훨씬 낫죠. 과연 방송도 이제 종언을 고해야 할까?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럼 방송의 역할은 무엇일까? 빨리 무조건 내보내는 것, 혹은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도구로 이용되는 것, 이 위험성을 벗어나서 방송은 정말 믿을 수 있다. 이거 하나가 핵심인 것 같아요. 누구든지 간에 일단 방송으로 나온 것은 그것에 기반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그래서 국민 스스로가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학술 발표와 같은 무게를 가진 진실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도구가 있고 전문성이 있으시잖아요. 최고의 인재들과 최고의 장비들이 동원되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그런 파급력, 비주얼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대안적인 언론은 뒤따라올 수 없는, 여기에 이제 진실성과 공정성이 담보된다면 방송은 영원히 존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KBS 새노조 혹은 언론노조가 존재해야 될 이유는 바로 그 부분, 이 신뢰성과 공정성 부분을 놓치지 않으려는 마지막 그런 죄송한 표현이지만 발악이 아닌가, 방송에 있어서요. 그래서 그 부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끝까지 가주시고, 특히 국민들은 잘 모르시거든요. 파업 일어나고 이럴 때만 문제가 있나 하다가 좀 이따 타결됐으면 이제 다 해결됐구나, 방송이 이제는 아무 문제 없구나, 이러실 수 있거든요. 늘 살아있으면 보여주시고, 그리고 방송이 얼마나 소중한지 국민 여러분께서 만약에 공정방송을 못 얻으시면 국민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또 누리셔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 이 알 권리를 완전히 유린당한다는 것, 이런 부분들을 계속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지한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유쾌하게 노는 법, 각자 아시는 노는 법을 저희에게 몇 가지만 알려주시고, 왜냐하면 굉장히 심각한 일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너무 인상도 좋으시고 항상 웃는 모습이시거든요. 네, 즐겁게 재밌게 올 한 해를 살 수 있는 법을 한두 가지만 간략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자는요? 굉장히 어려운 저는 따로 노는 걸 잘 안 노십니까? 저는 그냥 일하는 게 노는 겁니다. 일하는 게 노는 거고 싸우는 게 노는 거고. 제가 생활이 좀 단조로운 편인데 먹는 거, 자는 거, 일하는 거 이런 것들이 그냥 소중하기 때문에 그 이외의 일에 신경 쓸 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잠을 잘 때 제가
전 잠을 좀 적게 자는 편인데요. 몇 시간 주무십니까? 보통 뭐 많이 자면 4시간 잡니다. 많이 자면 4시간 자는데 그거 연세가 좀 있으십니다. 예? 오늘도 저기 그 지방 갔다 와서 3시 반에 잠들었었는데 대신 저희가 이제 누워서 30번을 못 셉니다. 30번도 예, 30번을 못 세고 그 다음에 한 번 자면은 일어날 때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안 깨어나면 중간에. 그리고 꿈은 한 3년에 한 번 정도 꾸고요. 그래서 제가 꿈 없는 소년이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아마 깊이 자기 때문에 좀 피로가 빨리 풀리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맛없는 음식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늘 먹는 것만 생각하면 입에 침이 고이고 좋습니다. 지금도 옆에 살짝 고이셨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어딜 가나 그 지역에서 가장 싸고 맛있는 데를 많이 이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뭐 먹고 난 뒤에 탈 나는 적이 없습니다. 그 좋은 걸 먹고 탈이 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이런 늘 또 좋은 분들과 이제 즐겁게 일하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인생에 대해서 별 불만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회 불만을 품은 세력이 아니라는 거 매우 만족해 가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조금 둔한 편입니다. 바지가 뜨여져도 수입이 줄어들어도 별 걱정이 없는데 그게 뭐 노는 게 따로 있습니까? 살아가는 게 노는 것이면 그보다 더 크게 노는 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훌륭하십니다. 이창원님 노는 법. 저는 그 어렸을 때 별명이 놀랑패입니다. 놀랑패. 저희 어머니가 저보고 맨날 논다고. 노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재미가 없으면 의미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주로 있다 보니까 이 10대 후반에서 20대까지 학생들에게 졸지 않고 강의를 이어가려면 재밌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재밌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거울놀이를 좀 많이 합니다. 거울놀이. 거울 보고 별짓도 합니다. 뭐 개콘 흉내도 내고 막춤도 추고. 하시죠. 좋아하시네요. 막근해. 거울이 아니라 잘 안 되네요. 네, 다음에 거울을 꼭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귀한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 빛내주신 노회찬 전 의원님, 표창원 전 교수님, 그리고 정승찬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